자, 인도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주식 투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거의 없고 그냥 ETF로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상장한 ETF가 있다고 해서 이거 한번 얘기해드리고 인도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드리고 앞으로 인도가 어떤 지금 경제 중심으로 커질 것인가 인도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장했죠. 10일날 상장한 에이스 인도 컨슈머 파워 액티브랑 그 다음에 에이스 인도 시장 B5 그룹 액티브 이게 아마 미국 테크 탑10이랑 비슷해요. 미국 테크 탑10이랑 비슷한 느낌이다. 그리고 인도 컨슈머는 아마 이게 소비재 이쪽이라서 약간 뭐 액티브 ETF인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투자해야 되는지 다른 인도 ETF랑 한번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도 시장이 뜨고 있어서 이런 인도 지수에 투자하는 거 말고 테마로 있잖아요. 이렇게 테마로 이런 한 뭐 섹터나 한 이런 뭐 5개 종목 크게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ETF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인도가 잘 나가는 이유가 이 G7과 브릭스라고 해서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한 서양 세력의 G7과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브릭스라고 있어요. 브릭스 여기에 인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인도는 약간 이 브릭스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미국이랑도 조금 사이를 좋게 하려고 하고 약간 이 가운데에서 저울질을 잘한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랑 만나서 인도 모디 총리가 인사를 하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제 러시아에 또 붙어서 브릭스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 미국이랑 쿼드 동맹이라고 해서 이런 쿼드 동맹으로 미국과도 관계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인도라는 위치가 진짜 유라시아 대륙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그리고 해양 세력이나 아니면은 특히나 해양 세력이죠. 인도 이쪽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쪽을 지나가는 무역로에서 인도의 역할이 참 크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시장 역할도 엄청나게 크죠. 이 14억의 인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전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인구빨이라고 있잖아요. 일단 인구가 많고 이 소비 시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커질 이런 뭐라고 하죠? 가능성과 전망이 정말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투자에 주목하는 이유가 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인구가 이제는 개발이 되면서 더 커진다고 하면은 엄청난 산업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인도를 우리가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GDP 성장률로 보면은 2000년대부터 2020년 성장률 보세요. 지금 G7 국가들은 성장률이 높지 않습니다. 미국조차도 109%인데 지금 중국이 1266%, 러시아가 466%, 그 다음에 인도가 440%, 브라질이 316%, 사우디가 300%. 그래서 사우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아프리카도 2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이 역시나 이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 이 브릭스 국가들의 이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고요. 지는 별들이 여기 있죠. 지금 G7 국가들이 지고 있다.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한 지금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여기가 지금 지고 있죠. 지금 24년으로 비교해봐도 아마도 더 큰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DP만 봐도 미국이 1등이지만 뒤에 중국, 그 다음에 독일, 일본, 인도. 그래서 인도가 이제는 27년에 3위로 도약할 전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는 GDP로 본 거고요. 실질 물가를 이제 반영을 해서 실질 소비 그러니까 구매력 지수죠. PPP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빅맥 지수처럼 진짜 그 나라의 이런 뭐라고 하죠? 소비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경제력을 분석하기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중국이 1등이고요. PPP 기준 2023년 PPP 기준으로는 중국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가 미국, 그 다음에 인도다. 3위가 인도다. 인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그 다음 4위가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릭스 국가들의 이 파워가 계속 커진다. 그 다음에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아마 독일은 이렇게 더 내려올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내려갈 거고 영국도 내려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력을 또 보는 게 전기 사용량을 보거든요. 2022년 전기 사용량을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다. 미국의 거의 2배 가까이 전기를 소비하고 있고요. 인도가 그 다음 3위고 그 다음 러시아, 일본, 캐나다. 야, 일본도 대단하네요. 일본도 땅덩어리가 작은데 이렇게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브라질, 한국도 대단하네. 한국도 여기 순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독일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쓴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한국도 정말 저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인도가 3위 안에 든다. 그래서 인도의 이런 성장성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잠재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위치를 보면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점차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뻗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이 뻗어 나가는 이 해양 쪽에 이 인도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뻗어 나가려면 인도가 또 있잖아요. 이 위치가 참 오묘하다. 이쪽 해양 세력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 데에서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인도의 이 지정학적 위치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도가 이제는 미국에 붙을까 아니면은 중국에 붙을까 이렇게 조금 저울질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많이 얻고 있다.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왜냐?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인도라는 이 자체, 여기 터키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 가운데서 정말 이런 저울질을 잘하면서 외교를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지금 미국이랑은 쿼드 동맹이라고 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이렇게 쿼드를 맺고 있는데 또 인도가 브릭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중국을 막지 못하고 아마 브릭스 쪽으로 인도가 붙지 않을까. 러시아랑도 또 이렇게 모디 총리가 푸틴 대통령이랑 만나는 거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서 인도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브릭스 이쪽으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뜨는 애는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브릭스거든요. 브릭스가 뜨는데 거기에 중심에 인도가 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차이나 그래서 ETF 투심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인도로 향한다. 14억이라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춘 인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넥스트 차이나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을 저는 인도가 대체하지는 못할 것 같다. 대체하려고 해도 한 30년, 40년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에서는 대체를 못한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고 지금 인도가 발전을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인도가 가져올 수 있는 산업은 많아요. 지금 중국에서 좀 1차 산업, 2차 산업 이쪽은 인도로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산업이 인도로 넘어간다고 하면 인도의 경제 성장은 아마 지속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 중국처럼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런 국가로 상승할 것 같냐?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딱 잘라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뭐 인도에 투자하지 마라. 그건 아니고 인도에 투자할 만합니다. 인도도 내수 시장도 크고 앞으로 더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인도 자체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크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투자하면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일 날 에이스 인도 컨슈머 파워 액티브 ETF, 에이스 인도 시장 대표 빅5 그룹 액티브 ETF가 출시한다. 그래서 지금 인도 컨슈머 파워 액티브 ETF는 에이스 이거는 인도 소비 섹터 중 가전, 자동차, 헬스케어 등의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선별하고 각 업종의 성장 기업 15개를 발굴해 투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에이스 인도시장 대표 빅5 액티브 ETF는 인도시장 대표 상위 5대 그룹의 그룹주 및 계열사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테크 탑10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테마 ETF가 인도에서도 나왔다. 우리가 인도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인도 ETF를 가져왔거든요. 전체 다. 뭐 2배 레버리지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도 투자한다 그러면 거의 니프티 지수에 거의 투자를 했었잖아요. 니프티 지수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니프티가 아니라 이런 에이스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덱스, 그 다음에 타이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런 테마 ETF들이 또 나왔다. 이렇게 밑줄 그을게요. 테마 ETF들이 나오면서 타타 그룹의 ETF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타타 구성 종목은 거의 다 타타 쪽에 거의 다 이렇게 타타에 투자를 한다. 타타 100%로 투자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그룹 ETF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타이거 빌리언 컨슈머는 이것도 지금 컨슈머 이 필수 소비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인도 컨슈머 파워 액티브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약간 성질이 다르다.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을 보면은 인도 타타그룹이 지금 1개월 수익률은 2.72%로 가장 괜찮다. 그래서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좀 더 이 수익률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니프티 50은 뭐 마이너스 0.51%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할 게 에이스 인도 컨슈머 파워 액티브랑 그 다음에 에이스 인도 시장 빅5 그룹 액티브 이거 한번 ETF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상장을 해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봐드리고 인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적 인구 증가. 인구가 많아요. 인구빨이 좋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인도에 투자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보편적인 인도 투자법 니프티 50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제일 강추드립니다. 대표지수 니프티 50에 투자하는 게 가장 괜찮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계가 있는 거는 금융 등 성장 잠재력이 낮은 섹터에도 투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한계다.
그래서 인도 투자의 유일한 대안 상품으로 주목이 받고 있고, 이게 뭐 나스닥 100이나 S&P 500처럼 그렇게 투자하는 상품이라서 안정성도 높고 좋지만 그래도 금융이나 이런 성장성이 낮은 거에도 투자를 가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아깝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테마 투자가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수나 소비 확대로 소비재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그룹주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투자하는 패시브 테마 투자도 있다. 그래서 세분화된 인도 투자인데, 이거에 보완점이 뭐냐? 인도 시장에 세분화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장점이죠. 그 다음에 한계는 급변하는 인도 시장을 따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세 번째 스텝으로 이 에이스 ETF가 나온 게, 이거 지금 보면 인도 투자의 새로운 기준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면 인도 컨슈머 파워, 이 소비재에서는 이렇게 액티브 ETF고, 그 다음에 빅5 액티브, 아마 액티브라서 이게 ETF가 아마 리밸런싱을 할 거예요. 바로바로 이제 시가총액별로 해서 잘 나가는 기업으로 리밸런싱을 매번 아마 매 분기별이든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든 이렇게 아마 액티브 투자라서 리밸런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점은 뭐냐? 인도 성장 핵심의 액티브에 투자한다. 그래서 인도 성장은 핵심 영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액티브 투자로 빠르게 인도 시장 변화를 포착하고 투자한다. 그래서 저 이거 광고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ETF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에 두 가지 성장 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왜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중산층이 서서히 2018년에 이렇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2030년에는 중산층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상위 중산층은 뭐 이렇게 많이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이 모디 정부가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열리면서 이 소비가 아마도 증가를 많이 할 것 같다. 이게 중산층이 이제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투자 포인트가 뭐냐?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인도, 그다음에 중산층 증가에 따라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이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볼 핵심 기업에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뭐 활동적으로 투자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화율도 지금 인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53%까지 2050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인당 GDP 증가도 꾸준히 되면서 2020년 넘어서 지금 23년 기준으로 2,400달러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도시화가 되고 소득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억 명의 인도 중산층이 소비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필수 소비재로 이렇게 소비를 했었죠. 살기 위한 소비, 뭐 비누, 샴푸, 치약, 일륜차, 항생제, 응급약품 이런 데 투자를 했다가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소비를 하죠. TV나 뭐 에어컨, SUV, 자동차, 그다음에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소비의 프리미엄, 뭐 이렇게 프리미엄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유 소비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자유 소비재, 중국의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중국 가전과 자동차, 헬스케어 소비가 중국도 확대가 됐거든요. 발전할수록 이 확대가 된 이런 모습이거든요. 가전에서 중국 가구당 가전 침투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이 특히나 142%로 급격하게 증가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시장에서 SUV 대형차 비중이 급격하게 또 이제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이렇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국을 보니까 이제는 뭐 헬스케어도 의료비도 지출이 이렇게 엄청나게 거의 뭐 10배 이상 늘어나는 거 보니까 중국도 이렇게 상승하면은 아마 인도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도랑 중국이랑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투자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의 에어컨 시장이거든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컨슈머, 이 지금 에이스 인도 컨슈머가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 기업이 볼타스라고 있어요. 볼타스가 에어컨 기업이래요. 에어컨 기업으로 인도 에어컨 시장 점유율이 19%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보시고요. 이게 볼타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볼타스 좀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기업이나 LG나 삼성이나 여기에 인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더 돌수록 품질이 좋거나 값이 싼 기업에 투자를 할 텐데, 그거에 소비를 할 텐데, 아마 그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나 한국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볼타스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저는 그거는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SUV 노컬 자동차, 뭐 마인드라나 이쪽도 계속 뭐 자국 브랜드니까 띄워주겠지만 결국에 여기에 또 이제 중국 자동차나 중국 전기차가 들어가면 여기 또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폴로 병원 그룹 이거는 뭐
꾸준히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폴로 병원 그룹 지금 의료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의료 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아폴로 병원 병상당 일간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인도 컨슈머 파워 액티브 이거는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도 시장 대표 빅5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빅5 다섯 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건데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인도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인프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모디노믹스로 꾸준히 지금 FDA 해외 투자자 해외 직접 투자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GDP 인프라 투자 비용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빅5 그룹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냐면 제일 먼저 타타그룹, 제일 유명하죠. 인도의 삼성이죠. 타타그룹, IT, 자동차, 경기소비재,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릴라이언스, 에너지, 통신, 리테일, 신재생,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아다니 그룹도 유명하죠. 아다니 예전에 회장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유명하죠. 항구, 신재생, 인프라, 산업재에 투자를 하고요. L&T, 여기는 건설, 산업재, 방위, 우주항공 뭐 이렇게 투자하고요. 바자스는 지금 금융과 경기소비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여기에 가고 있는 기업이다. 유명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개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빅5 그룹이 성장률을 보면은 인도 니프티 50보다 다 높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더 이렇게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테크 탑10처럼 우리가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테크 탑10에 투자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투자하면은 더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등락이 더 크겠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고요.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빅5 이거 저도 인도 빅5 이거 투자하려고 생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자유소비재, 이커머스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프티 50이랑 에이스 인도시장 대표 빅5 이거를 비교해보면은 지금 이런 지금 빅5가 경기 소비나 소재, 산업재, 유틸리티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에너지, IT, 금융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많이 투자를 하면서 더 이게 성장률이 높고 그다음에 이런 헬스케어나 이쪽은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좀 차이가 있다. 근데 뭐가 좋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금융이 잘 안 오른다고 해서 금융에 좀 적게 투자하고 이런 인프라 산업에 투자하는 이 ETF가 좋다고 이렇게 에이스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시장 빅5 이거 투자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타타나 뭐 아까 5개 그룹에 이런 ETF 한 20종목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계열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증 이렇게 해결해주는 이런 또 섹터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니프티 50 및 타사 ETF와 차별화된 포인트가 뭐냐?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지금 보면 인덱스 투자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덱스 투자에 한계가 있는데 지금 뭐 아웃퍼폼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이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인도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으니까 인도 니프티 50보다는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타사 ETF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보면은 에이스 시장 대표 인도 픽 그룹 액티브는 지금 A사 타타그룹 이게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이에요. 여기랑 한번 비교해보면은 에이스에서 만든 거는 5개 그룹에 이렇게 타타, 아다니, 바자즈, L&T, 릴라이언스 이렇게 여기에 5개 기업에 분산을 해서 투자하는데 여기는 타타에만 몰빵이기 때문에 좀 이런 여러 가지 안정성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인도 컨슈머 액티브랑 비사 소비재 이게 아마 타이거 뭐였죠? 잠시만요.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예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2가지 특히나 뭐 자유재랑 뭐 필수 소비재 이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산업재랑 헬스케어랑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자유소비재죠.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규모가 된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자유소비재인 것 같아요. 자유소비재와 뭐 필수 소비재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나눠서 투자해서 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가 좋은지는 저도 나중에 뭐 성과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도 누피 환율 뭐 이런 차이 때문에 조금 투자하기 꺼려진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는 뭐 여기에서 설명할 때는 이분이 에이스에 설명할 때는 뭐 인도 누피화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USD 달러랑 해서는 떨어지고 있고 근데 한국 원화랑 해서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가고 있으니까 안정성이 있으니까 환 해지보다는 그냥 환 노출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3국가 미국이 아닌 이런 인도, 중국, 그다음에 어디죠? 멕시코 이런 데 투자할 때 이 환율 차이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매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환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약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도 주가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요? 근데 앞으로 인도의 이런 성장성은 저는 계속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잘 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그러니까 수수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에이스 이렇게 보면은 0.45%잖아요. 근데 같이 비교하는 인도 타타그룹이나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비교하면 0.45%, 0.49%. 그래서 이게 조금 좀 높네요. 이게 좀, 그래서 쭉 보면은 실부담 비용이 또 중요해요. 이게 지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0.65%까지 올랐고 0.73%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총 보수 비용, 실부담 비용이 얼마나 높아질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투자죠.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그 다음에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총 보수랑 이게 중요하거든요. 실부담 비용. 실부담 비용이 지금 인도 니프티 50은 0.48%, 타이거 거, 그 다음에 코덱스 거는 0.49%, 코세프 이게 가장 괜찮아요. 0.37%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키우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 왜냐? 실부담 비용 이게 중요한 건데 이 ETF 체크 사이트에서 비교해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가장 싸게 나온다. 그래서 인도 니프티에 투자하는 게 그냥 가장 괜찮고, 아까 테마로 투자할 때는 이 실 부담 비용도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테마로 투자하면은 확실히 이 수수료가 비싸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고요. 인도 투자 아까 말씀드린 에이스 인도 시장 대표 빅5 그룹 액티브는 20종목 내외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컨슈머 파워 액티브, 에이스 인도 컨슈머 파워 ETF 액티브는 액티브 ETF는 죄송합니다. 15종목 내외를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도 니프티랑 그 다음에 인도 시장 대표 빅5 이거 두 개를 투자하면은 그나마 가장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으로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랑 이거 두 개 조합으로 인도는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ETF로 이렇게 투자하면서 연금저축이나 ISA로 우리가 이제 결세도 하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고, 여러분 인도 투자 앞으로 이제 유망하고요. 브릭스 경제가 커지면은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데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G7과 브릭스 이런 국제관계도 제가 한번 봐드리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